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져갔습니다. 이런 상황이면 조금 빠지는 것도 감안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, 그래도 과거만큼 뭐 무섭다든가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.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 나오고 있는지 보면 좋을 것들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,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왜 올라갔는지 요거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. 일단 미국이 중국 압박을 예고해 놓은 상황입니다. 근데 어떤 방식으로 압박을 하려고 하냐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배가 있으면 이게 미국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벌금을 내야 돼요. 그러니까 선주 입장에서는 굳이 중국산 배를 쓰거나 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설령 쓴다라고 하더라도 벌금을 낸다? 이거를 고객한테 어느 정도 전가를 할 수가 있게 될 거잖아요. 그러면 중국산 이 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해운사의 운임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무엇이다? 중국산이 0%입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남들은 조금 운임을 높여서 고객을 잃을 때 우린 이걸 받아낼 수도 있겠네. 호재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걸 일단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건 트럼프 임기 4년,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평가, 그게 지금 HMM의 어느 정도의 성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올라가다가 왜 멈칫하는 거냐?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면, 일단, 오케이. 이런 부분들 때문에 HMM이 점유율을 뽑아낼 순 있다라고 하더라도,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는 좀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럼 물동량 자체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HM 입장에서도 성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. 많이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크게 적어지게 되니까.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환사채 물량 마지막 전환이 눈앞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. 대략 현재 위치에서 10% 정도의 유통량이 급증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거든요. 그럼 과거에도 이때마다 이게 당장 매각으로 연결 안 되더라도 시장엔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단 말이죠. 이번에도 또 한 번 떨어지는 모습 나오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하다 보니까는 1번은 여전할 거지만 2, 3번이 현재 이렇게 악영향을 주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2번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3번은 나름 회사 차원에서도 상쇄를 시키려는 방안이 어떤 거냐면요. 지금 주주환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. 자사주 매입부터 해서 뭐 소각이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요거 정도면은 10% 풀리는 거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러면 요번에 4월 안에 결과 나오고 나서 주주 환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게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떨어지는 걸 좀 제한적으로 막아줄 수 있다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두 번째, 요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구인, 이직 관련되어 있는 지표를 보면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. 그렇다는 건 미국의 기업주들은 여전히 아직 미국이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사람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은 약간 불안한 사람은 늘어나도 그래도 실물 경기는 괜찮은 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그럼 운임이 떨어지는 것도 요거 방어가 될 것이다. 그러면 회사의 점유율은 높아지는데 실적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겠죠. 해서 요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재 위치에 대해서 홀딩, 중립, 요러한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 걸 알 수 있긴 한데요. 근데 이제 뭐가 됐든 현재 위치에서 버틸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면은 급등, 그게 아니라면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분명히 이 의견 중립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개인만 털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엄청 사고 있습니다. 그렇다는 건 이들이 봤을 때 현재는 매력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이게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떨어지는 건 제한적일 거고 양쪽 모두에서 매수가 훅 하고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반등 크게 한번 나오겠죠. 그랬을 때 지지라인 가장 크게 보면 좋을 부분은 베스트는 11선이지만 마지노선 21선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또 한번 목표로 때 돌파하면 조금 더 파동,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
또 봉우리가 하나 더 치고 그랬을 땐 헤드앤숄더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하락 추세를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올라갔을 때 떨어지면 그때는 잘못하면 많이 빠질 수 있어서 이거는 조심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. 하지만 반대로 돌파하게 되면은 네, 쭉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여기 상황 보면서 좀 갈라봐야 된다. 자,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을 쓰면서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 일단 미국 쪽 여기는 호재지만 이 물량 풀리는 거나 아니면 미국의 경기 둔화가 확실하게 오게 된다면 요건 좀 조심을 해야 된다. 하지만 해결까지 된다면 악재가 호재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요땐 또 반전이 나올 수 있다는 건 기억을 해두시는 거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수급을 보면 개미만 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어지게 되면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. 지지라인 마지노선은 21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볼린저 상단을 전후로 해가지고 전략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. 내용 괜찮았으면 좋겠고요.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시 한번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